중심으로 모이는 순간 가장 취약하다. 천풍대는 움직이지 않았다. 청풍이 누워 있었고 의원이 매일 찾아와 상처를 확인했으며 보름은 움직일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연운백은 출동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홍련과 소검, 백화, 야매는 훈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밖에서는 혈성군과 천산파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천산파 정문에서 격렬한 교전이 벌어졌고 제자 셋이 죽었으며 5이 중상을 입었다. 서쪽 능선에서는 매복을 당해 2명이 더 죽었고 동쪽 계곡에서는 독에 중독된 제자 7명이 신음하고 있었다. 장로들이 연운백을 불렀다. 천풍대는 연운백이 대답했다. 청풍이 누워 있습니다. 한 명 때문에 전체를 멈출 수는 없다. 장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사흘간 12명이 죽었다. 천풍대가 움직이지 않은 사흘간 연운백은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지만 지금 나가면 또 죽습니다. 연운백의 목소리는 낮았다. 혈성궁은 우리를 읽고 있습니다. 분산 판단의 흐름을 읽었고 청풍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홍련이 측면을 치는 것을, 소검이 중심을 지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장로의 눈이 좁아졌다. 그렇다면 바꿔야 하지 않는가? 예. 하지만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장로는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이 없다. 알고 있습니다. 연운백은 다시 고개를 숙였고 장로는 더 말하지 않았으며 무거운 침묵만이 방 안을 채웠다. 나흘째 밤. 연운백은 홀로 앉아 있었고 촛불이 흔들렸으며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졌다. 분산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각자가 판단하고 각자가 움직이는 것은 옳았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고 습관이 드러났으며 사람은 본성을 버리지 못했다. 청풍은 항상 앞으로 나아갔고 홍련은 항상 측면을 쳤으며 그것은 강점이었으나 동시에 약점이기도 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운백은 손바닥을 펴고 검을 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으나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때 문이 열렸다. 서운하기 들어왔고 손에는 차가 담긴 찻잔이 있었으며 연운백 앞에 놓았다. 마셔. 머리가 맑아질 거야. 고맙다. 연운백이 차를 마셨다.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고 긴장이 조금 풀렸으며 서운하기 맞은편에 앉았다. 혈성궁이 우리를 읽었다는 말 맞나? 그렇다. 어떻게 알았지? 지난 교전을 보면 알 수 있다. 연운백이 설명했다. 청풍이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매복이 있었고 홍련이 측면을 칠 때마다 적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우연이 아니다. 계산된 것이다. 서운학은 잠시 생각했다. 그렇다면 습관을 바꿔야겠군.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청풍은 돌진하는 것이 본성이고 홍련은 빠르게 치고 빠지는 것이 본성이며 그것을 억지로 바꾸면 오히려 약해진다. 그렇다면 서운학이 말을 멈췄다. 연운백도 침묵했고 두 사람은 촛불만 바라보고 있었으며 시간이 흘렀다. 그때 연운백의 눈이 빛났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쓸 수 없게 만든다. 연운백의 목소리가 강해졌다. 적이 우리의 습관을 읽어도 쓸 수 없게 만들면 된다. 서운하게 눈이 커졌다. 무슨 뜻이지? 분산만으로는 안 된다. 중심이 있어야 한다. 연운백은 손을 들어 허공에 원을 그렸다. 중심을 정하고 그 중심으로 반드시 돌아온다. 각자 판단하고 각자 움직이되 돌아올 때는 하나의 기준을 따른다. 분산은 자유이나 회수는 통제이고 적이 우리의 분산을 읽어도 회수를 막을 수 없다면 포위는 무너진다. 서운하기 이해하기 시작했다. 중심으로 돌아온다. 그렇다면 적이 아무리 유도해도 우리는 흩어지지 않는다는 말이군. 그렇다. 이름은? 연운백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귀환진 구이하인전. 다음 날 새벽.
연운백은 천풍대를 모았고 청풍은 여전히 누워 있었으며 홍련, 소검, 백화, 야매 넷만이 모였다. 전술을 바꾼다. 연운백이 말했다. 분산 판단은 유지하되 하나를 추가한다. 홍련이 물었다. 무엇입니까? 회수 기준이다. 연운백은 손을 들어 허공에 원을 그렸다. 각자 판단하고 각자 움직이되 돌아올 때는 하나의 기준을 따른다. 중심을 정하고 그 중심으로 반드시 돌아온다. 소검의 눈이 커졌다. 중심이요? 그렇다. 분산은 자유이나 회수는 통제이고 적이 우리의 분산을 읽어도 회수를 막을 수 없다면 포위는 무너진다. 백화가 물었다. 그 중심은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한다. 연운백은 손을 내렸다. 이름은 귀환진 구이할전이다. 야매가 중얼거렸다. 귀환진. 연운백은 계속 말했다. 판단은 분산하고 실행은 자유로우나 회수는 하나다. 홍련이 물었다. 어떻게 회수 신호를 주십니까? 휘파람으로 한다. 연운백이 입술을 모았다. 휘. 짧고 날카로운 소리가 훈련장에 울렸고 새들이 날아올랐으며 멀리서 제자들이 고개를 돌렸다. 휘파람 3번은 후퇴가 아니다. 연운백의 목소리가 낮았다. 생존 규율이다. 이것을 어기면 죽는다. 넷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하나 더. 연운백이 덧붙였다. 30보 안에서 동료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가까운 자가 한 번만 개입한다. 그 외에는 각자 싸운다. 알겠습니다. 홍련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청풍의 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백화가 임시로 맡는다. 연운백이 설명했다. 청풍이 맡던 측면 경계를 백화가 대신한다. 활의 사거리가 길어 가능하다. 백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훈련한다. 뒷산 계곡. 연운백이 큰 바위를 가리켰다. 중심은 저 바위다. 바위는 계곡 중앙에 있었고 높이는 한 사람 키 정도였으며 평평한 윗면이 있었다. 저 바위를 중심으로 분산한다. 각자 원하는 방향으로 가되 내가 휘파람을 불면 즉시 저 바위로 돌아온다. 속도가 중요하다. 얼마나 빨라야 합니까? 소검이 물었다. 가장 빠른 기록은 3초를 목표로 한다. 연운백이 대답했다. 하지만 평균은 7에서 8초 정도면 된다. 아직 부족하지만 실전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시작합니다. 연운백이 손을 들었다. 분산. 넷이 흩어졌다. 홍련은 동쪽으로, 소검은 서쪽으로, 백화는 남쪽으로, 야매는 북쪽으로 달렸고 각자 10여 장씩 떨어졌으며 서로의 모습이 희미해졌다. 연운백이 휘파람을 불었다. 휘, 휘, 휘. 3번. 넷이 동시에 방향을 틀었다. 홍련이 가장 먼저 돌아섰고 경신술을 펼쳐 바위를 향해 달렸으며 소검이 뒤따랐고 백화와 야매가 함께 움직였다. 10초가 걸렸다. 홍련이 바위에 도착했고 소검이 뒤따라섰으며 백화와 야매가 마지막으로 합류했다. 느리다. 연운백이 말했다. 다시. 2번째. 9초. 3번째. 8초. 10번째. 7초. 처음에는 엉망이었다. 서로 부딪히고 타이밍이 어긋났으며 누군가는 늦게 도착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맞물리기 시작했고 호흡이 일치했으며 움직임이 매끄러워졌다. 70번째. 5초. 100번째. 가장 빠른 기록이 나왔다. 3초. 홍련이 바위 위로 뛰어올랐고 소검이 앞을 막았으며 백화가 뒤를 지켰고 야매가 측면을 보호했다. 완벽한 진영이 3초 만에 완성되었다. 좋다. 연운백이 외쳤다. 바로 이거다. 이것이 귀환진이다. 넷의 얼굴에 땀이 흘렀고
숨이 거칠었으며 하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이제 실전을 준비한다. 이틀 후 결성궁의 병력이 천산파 남쪽 계곡에 나타났고 규모는 30명 정도였으며 정탐꾼이 급히 보고했다. 전풍대 출동합니다. 연운백이 명령했다. 홍련, 소검, 백화, 야매가 무기를 들었고 청풍은 여전히 누워 있었으며 문틈으로 동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조심하세요. 청풍의 목소리가 작았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홍련이 대답했다. 계곡에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다. 결성궁의 병력은 흩어져 있었고 중심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나무와 바위 뒤에 숨어 있었다. 연운백이 큰 바위를 가리켰다. 중심은 저 바위다. 분산해서 싸우되 한식경이 지나면 반드시 저 바위로 돌아온다. 넷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한다. 휘! 한 번의 휘파람과 함께 넷이 흩어졌다. 홍련이 동쪽으로 달렸다. 나무 사이로 혈성궁 검사 5이 보였고 칼을 들고 있었으며 홍련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인이다. 홍련은 알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검을 뽑았고 빙풍검 초식을 펼쳤으며 첫 번째 적의 목을 스쳤다. 피가 튀었고 적이 쓰러졌으며 나머지 넷이 포위했다. 하지만 홍련은 돌진하지 않았다. 측면으로 빠졌고 거리를 유지했으며 적을 끌어내기 시작했다. 한 명이 따라왔고 홍련의 검이 그의 팔을 베었으며 두 번째가 쓰러졌다. 소검은 서쪽으로 움직였다. 바위 뒤에서 적 7이 나타났고 둘러쌌으며 장창과 도끼를 휘둘렀다. 소검이 빙심결을 운용했다. 차가운 기운이 주먹에 모였고 빈권을 펼쳤으며 첫 번째 창을 잡아챘다. 얼음이 창대를 타고 올라갔고 적이 비명을 지르며 창을 놓았으며 소검의 다음 주먹이 그의 가슴을 쳤다. 쿵! 적이 날아갔고 나무에 부딪혀 쓰러졌으며 나머지가 덤벼들었다. 백화는 남쪽 능선으로 올라갔다. 높은 곳에서 활을 당겼고 시야가 확보되었으며 계곡 전체가 보였다. 결성궁 병력이 8무리로 나뉘어 있었고 각 무리는 3에서 5명이었으며 백화가 첫 화살을 날렸다. 휙!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고 가장 가까운 적의 어깨를 꿰뚫었으며 적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 백화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고 화살이 연속으로 날아갔으며 적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다. 야매는 북쪽 숲속으로 들어갔다. 독병을 손에 쥐었고 암기를 준비했으며 가장 조용한 움직임으로 적에게 다가갔다. 결성궁 병력 넷이 매복하고 있었고 야매를 눈치채지 못했으며 야매가 독병을 던졌다. 팡! 병이 깨지며 독연기가 퍼졌고 넷이 기침을 하며 몸을 떨었으며 신경마비독이 즉시 효과를 냈다. 야매가 암기를 날렸고 2명의 급소를 맞췄으며 나머지 2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으나 이미 다리에 힘이 없었다. 연운백은 중심 바위 위에 서서 전체를 지켜보고 있었다. 홍련이 동쪽에서 5을 상대하고 있었고 2명을 베었으며 나머지 3과 대치 중이었다. 소검은 서쪽에서 7과 싸우고 있었고 3을 무너뜨렸으며 4이 남았다. 백화는 능선에서 계속 화살을 쏘고 있었고 8을 처리했으며 야매는 숲에서 4을 도구로 제압했다. 한 식경이 지났다. 연운백이 휘파람을 불었다.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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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홍련이 즉시 후퇴했다. 적 3이 추격했으나 홍련은 이미 경신수를 펼쳐 거리를 벌렸고 바위를 향해 달렸으며 7초 만에 도착했다. 소검도 돌아섰다. 적 4이 막으려 했으나 소검의 주먹이 하나를 쳤고 길이 열렸으며 바위로 달렸다. 8초. 백화가 능선에서 내려왔다. 마지막 화살을 쏘며 이동했고
가장 빠른 경로를 택했으며 9초 만에 바위에 도착했다. 야매가 숲에서 나왔다. 독 연기가 아직 남아있어 적들이 추격하지 못했고 야매가 여유 있게 달렸으며 10초 만에 합류했다. 진영이 완성되었다. 홍련이 바위 위에 섰고 소검이 앞을 막았으며 백화가 활을 당겼고 야매가 측면을 보호했다. 결성궁 병력이 추격해왔으나 이미 늦었다. 연운백이 검을 뽑아 광풍검을 펼쳤고 바람이 갈라졌으며 추격하던 병력이 멈춰섰다. 80년의 살기가 눈에서 뿜어져 나왔고 적들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철수한다. 혈성궁 선두가 외쳤다. 병력이 흩어지며 후퇴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으며 둘이 도망쳤다. 연운백은 그것을 막지 않았다. 혈무천에게 보고가 갈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공격은 더 치밀해질 것이고 천산파로 돌아왔을 때 아무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 홍련의 팔에 얕은 베임이 있었고 소검의 어깨에 타박상이 있었으며 백화와 야매는 무사했다. 의원이 간단히 치료했고 연운백은 밖에서 기다렸으며 한식경이 지나자 넷이 나왔다. 성공했습니다. 홍련이 환하게 웃었다. 귀환진이 작동했습니다. 잘했다. 연운백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회수에 평균 8초가 걸렸고 중심이 노출되면 위험하다. 어떻게 개선합니까? 소검이 물었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중심을 다양하게 바꾸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한다. 알겠습니다. 서운하기 다가왔다. 축하한다. 저 승리구나. 고맙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서운하게 표정이 진지해졌다. 도주한 자들이 있었다. 혈성궁은 이제 귀환진을 알게 될 거야. 알고 있다. 연운백이 하늘을 바라봤다. 다음은 더 어려울 것이다. 사흘 후 혈성궁의 병력이 다시 나타났고 이번에는 50명이었으며 더 조직적이었다. 천풍대가 출동했다. 청풍은 여전히 누워 있었고 창문으로 동료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으며 주먹을 쥐었다. 계곡. 연운백이 다른 바위를 가리켰다. 오늘 중심은 저기다. 위치를 바꿨다. 어제와 다른 곳이었고 적이 예측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넷이 고개를 끄덕였다. 분산한다. 휘. 넷이 흩어졌다. 이번 교전은 더 치열했다. 혈성궁은 수가 많았고 더 공격적이었으며 천풍대를 압박했다. 홍련이 열을 상대했고 검이 빠르게 움직였으며 넷을 베었으나 나머지가 계속 덤벼들었다. 소검은 15과 맞붙었다. 주먹이 쉬지 않고 움직였고 빈권이 연속으로 터졌으며 7을 무너뜨렸으나 숨이 차기 시작했다. 백화의 화살이 빗발쳤다. 능선에서 쏘고 이동하고 다시 쏘기를 반복했으며 12를 맞췄으나 화살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야매가 독을 뿌렸다. 연기가 숲을 채웠고 8이 쓰러졌으며 하지만 적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야매의 독이 완전히 통하지 않았고 넷이 야매를 향해 달려들었으며 야매가 급히 후퇴했다. 위기였다. 30보안. 백화가 화살을 날렸다. 야매를 향해 달려드는 적의 다리를 맞췄고 적이 비틀거렸으며 야매가 빠져나왔다. 규칙대로였고 한 번만 개입했으며 다시 각자의 싸움으로 돌아갔다. 한식경이 지났다.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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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환 신호. 넷이 동시에 중심으로 달렸다. 홍련이 7초 만에 도착했고 소검이 8초, 백화가 9초, 야매가 10초 만에 합류했다. 진영이 완성되었고 연운백이 광풍검을 펼쳤으며 혈성궁의 추격이 무너졌다. 대철수. 혈성궁 지휘자가 외쳤다. 병력이 후퇴했고 둘이 또 도주했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천산파로 돌아왔을 때 부상이 더 많았다. 홍련의 옆구리에 깊은 베임이 있었고 소검의 팔뚝이 부어올랐으며 백화의 어깨에 타박상이 생겼고 야매는 갈비뼈에 금이 갔다. 의원이 치료했다. 일주일은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천풍대는 쉬지 않았다. 샵샵 오브 열흘의 P4800에 6000 열흘이 흘렀다. 그 열흘간 천풍대는 5번 더 출동했고 5번 모두 이겼으며 혈성궁의 병력은 매번 무너졌다. 첫 번째 밤 40명과 맞붙어 이겼고 홍련이 7을 베었으며 소검이 9을 쳤고 백화가 10을 쏘았으며 야매가 8을 도구로 제압했다. 두 번째 밤 35명을 상대했고 승리했으며 하지만 소검의 어깨가 탈구되었다. 사흘 전 철퇴를 어깨로 받아낼 때 각이 틀어졌던 것이었다. 의원이 맞춰졌고 소검은 이를 악물며 참았으며 다음 날도 출동했다. 세 번째 밤 50명의 대규모 병력이었고 가장 치열한 교전이었으며 천풍대는 간신히 이겼다. 홍련의 왼팔에 깊은 베임이 생겼고 피가 흘렀으며 야매가 급히 지혈제를 뿌렸다. 네 번째 밤 30명을 빠르게 처리했고 귀환진이 완벽하게 작동했으며 평균 회수 시간이 6초까지 줄었다. 다섯 번째 밤 45명과 맞붙었고 백화의 화살이 떨어져 근접으로 싸워야 했으며 단검을 들고 적색과 격돌했다. 등에 칼이 스쳤고 피가 흘렀으며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열흘간 5번 싸워 5번 이겼으나 부상은 계속 늘었다. 홍련의 왼팔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완전히 펴지지 않았으며 검을 쥘 때마다 통증이 왔다. 소검의 어깨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무리하면 다시 빠질 것 같았으며 힘을 완전히 쓸 수 없었다. 백화의 등 상처는 아물고 있었으나 움직일 때마다 따끔거렸고 야매의 갈비뼈는 깊게 숨 쉴 수 없게 만들었다. 승리는 계속되었으나 천풍대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7일째 밤 연운백은 홀로 앉아 촛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승리했으나 대가가 크고 부상이 누적되고 있으며 언젠가는 한계에 이를 것이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혈성궁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고 천산파는 방어해야 하며 천풍대가 멈추면 다른 제자들이 죽는다. 문이 열렸다. 청풍이 들어왔다. 목발을 짚고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으며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대주님, 청풍, 일어나도 되나? 예. 의원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청풍이 천천히 앉았다. 동료들 상태를 들었습니다. 모두 다쳤다고. 그렇다. 제가 나가야 합니다. 청풍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없어서 동료들이 다치고 있습니다. 아니다. 연운백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적이 강해서다. 내가 나가도 부상은 생긴다. 하지만 일주일만 더 쉬어라. 완전히 회복한 뒤에 합류해도 늦지 않다. 청풍은 침묵했다. 주먹을 쥐었고 입술을 깨물었으며 눈에는 자책감이 가득했다.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다. 연운백이 청풍의 어깨를 잡았다. 지금은 쉬는 것이 내 역할이다. 같은 시각 천산파 북쪽 30리박 결무천은 산 위에 서 있었고 붉은 도포가 바람에 펄럭였으며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옆에는 혈성궁의 부지휘자가 서 있었다. 천풍대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말해보아라. 결무천의 목소리는 낮았다. 열흘간 7번 교전했고 7번 모두 패했습니다. 우리 병력 200명 이상이 죽었고 천풍대는 내뿐인데 막을 수 없었습니다. 흥미롭군. 결무천이 미소 지었다. 넷이 200을 죽였다고? 예. 분산에서 싸우다가 정해진 신호에 맞춰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휘파람 3번이 신호이고 그때마다 한 곳으로 모이며
우리가 포위해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분산과 회수. 혈무천이 중얼거렸다. 전술이 아니다. 그들은 전술을 쓰고 있지 않다. 예. 천풍대는 각자 판단하고 있고 지위는 느슨하며 중심도 매번 바뀐다. 하지만 그래서 이긴다. 혈무천의 목소리가 계속되었다. 중심이 고정되지 않으니 중심을 무너뜨릴 수 없고 지위가 명확하지 않으니 지휘자를 끊을 수 없다. 영리한 방법이다. 부지휘자는 침묵했다. 하지만 혈무천이 손을 들어 달을 가렸다. 그 순간 바닥에 돌가루가 떠올랐고 주변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으며 멀리서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다. 사람은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 혈무천은 천산파 방향을 바라봤다. 각자 판단한다는 것은 각자의 성향이 드러난다는 뜻이고 청풍은 앞으로 나아가며 소검은 정면을 막고 홍련은 측면을 치며 백화는 높은 곳을 택한다. 이것은 전술이 아니라 본성이고 본성은 읽을 수 있다. 부지휘자의 눈이 커졌다. 그렇다면 다음 교전을 준비하라. 혈무천이 손을 내렸다. 유도한다. 그들의 본성을 이용해서 원하는 곳으로 끌어들이고 중심이 형성되는 순간을 노린다. 중심이 형성되는 순간이요? 휘파람이 울리고 그들이 한 곳으로 모일 때, 그때가 가장 취약한 순간이다. 이동 중이고 진영이 완성되지 않았으며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다. 부지휘자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혈무천의 눈이 빛났다. 천풍대를 지휘하는 자를 찾아라. 연운백이라고 했나? 그 아이를 데려오너라. 살아서. 이틀 후 천산파 장로들이 다시 연운백을 불렀다. 천풍대의 활약이 대단하다고 들었다. 장로가 말했다. 열을 깐 7번 승리했다고. 과찬이십니다. 연운백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제자들이 다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기고 있지 않은가. 다른 장로가 말했다. 천풍대가 움직인 이후로 우리 피해가 줄었다. 계속 출동시켜라. 연운백은 대답하지 않았다. 듣고 있느냐? 예. 그럼 내일도 출동하라. 결성궁 병력이 또 나타났다. 알겠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부상이 계속 누적되고 있고 언젠가는 무너진다. 하지만 멈출 수도 없다.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뭐지? 돌아봤으나 아무도 없었고 복도는 조용했으며 하지만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아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읽히고 있다. 연운백의 심장이 빨라졌다. 휘파람이 울릴 때마다 우리는 한 곳으로 모인다. 적의 시선이 그때마다 같은 방향을 향한다. 중심이 노출되고 있다. 깨달음이 왔다. 휘환진의 약점. 중심으로 모이는 순간 가장 취약하다. 이동 중이고 진영이 완성되지 않았으며 그 순간을 노리면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다. 혈무천이 읽었다. 연운백이 주먹을 쥐었다. 이미 읽혔고 다음 교전은 함정이다. 그날 밤 연운백은 천풍대를 모았다. 홍련, 소검, 백화, 야매, 그리고 청풍까지. 청풍은 목발을 짚고 있었으나 참석했고 5이 모였으며 연운백 앞에 섰다. 내일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위험하다. 적이 우리를 읽었다. 어떻게 아십니까? 홍련이 물었다. 느낌이다. 휘환진의 약점이 노출되었다. 중심에 모이는 순간, 그 순간을 노릴 것이다. 침묵이 흘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소검이 물었다. 중심을 고정하지 않고 유연하게 바꾸며 적의 예상을 벗어난다. 구체적으로는 혈무천이 직접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래도 가겠는가? 5이 동시에 대답했다. 갑니다.
대주님과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연운백이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붉은 달이 떠올랐다. 며칠째 계속되는 붉은 달이었고 점점 더 진해지고 있었으며 마치 하늘 전체가 피로 물드는 것 같았다. 연운백은 생각했다. 중심이 노출되면 끝이라면 그 중심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인가?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고 천풍대는 함께 서 있었으며 내일의 교전은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다.